초봄의 찬바람이 대전 외곽의 어느 낡은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전날 비가 살짝 내렸던 탓인지 땅은 아직 촉촉했고 공기에는 묘하게 오래된 나무와 영희 냄새가 섞여 있었다. 평소라면 눈길 한번 주지 않을 동네였지만 오늘 이곳에 특별한 발걸음이 머물렀다. 김준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그룹의 회장. 수천억 원이 오가는 회의에 매일 참석하며 냉철함으로 유명한 그가 오늘은 누추한 골목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구겨진 회색 야구 모자에 낡은 점퍼 감쪽같이 일반 서민 행색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재계 인물일 거라 상상하지 못할 외모였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을 쫓고 있었다. 이름은 진호. 대전역 인근 빌딩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30대 중반 남성.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검은 셔츠는 여러 번 빨아빛이 발에 있었고 헬멧은 헐거워 귀 한쪽에 걸쳐져 있었다. 그는 건물 앞에서 퇴근하자마자 골목 어귀로 향했다. 목적지는 한 대의 오래된 노란 리어카 윤분식이라 적힌 빵 트럭이었다. 아, 또 왔네 진호씨. 노점의 주인 윤말자 할머니는 진호를 보자 익숙한 듯 웃음을 지었다. 오늘도 남은 거 좀 있나요? 어머니가 밤에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진호는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투엔 간절함이 있었지만 결코 구걸하는 듯한 느낌은 없었다. 마치 존엄을 지키는 요청처럼 느껴졌다. 윤 할머니는 남은 빵 2개를 종이에 싸서 내밀며 말했다. 이거라도 가져가. 늦게 오면 다 버리게 생겼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김 회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호의 발걸음을 따라 걷고 있었다. 진호는 골목을 지나 오래된 연립주택 뒤편 벽이 군데군데 벗겨진 작은 하숙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며 조용히 외쳤다. 엄마, 나 왔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래 추웠지. 그 소리는 자꾸 떨렸지만 따뜻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멈춘 채 바라봤다. 말라빠진 허름한 대문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대화, 그리고 진호가 꺼낸 낡은 비닐봉지. 그는 봉지에서 빵을 꺼내어 4등분으로 나눴다. 2조각은 어머니 접시에 2조각은 자신의 것. 작은 그릇에는 간장과 잔장과 고춧가루가 풀어져 있었다. 이토록 단순한 한 끼.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그에겐 먹먹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김 회장의 기억 속 어딘가가 깨어났다. 그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 좁은 방 안낡은 장판 위엔 오래된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다. 진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그 위에 빵과 간장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엄마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방 안엔 단출한 가구 몇 개뿐이었다. 벽에는 세월이 남긴 곰팡이 자국이 있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 공간만큼은 따뜻해 보였다. 빵을 손에 쥔 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진호야, 요즘 많이 힘드냐?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경비 일은 익숙해졌어요. 그 대답엔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씩씩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늘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밖에선 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다. 가끔은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울렸다가 멀어졌다. 김 회장은 여전히 바깥에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의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 김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영자? 그 이름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30년 전 김 회장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울 변두리의 하숙집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이름 모를 여인이 자신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나가요.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김영자였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담장 너머로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여인의 옆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인자한 미소는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시절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눈가가 시큰해졌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었지만 오늘 진호의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그날 밤 김 회장은 그 방 앞에서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눈은 고정된 듯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자의 모습 식사를 나누는 그 고요한 풍경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거웠다. 몇 발자국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는 그토록 익숙한 눈빛. 영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진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꾸하진 않았다. 방 안엔 빵 냄새와 간장 향이 퍼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문 너머 한 사람의 심장은 고요한 밤보다 더 시끄럽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골목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봄이라고 하기엔 바람이 차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는 방 안을 금세 식혔다. 영자 여사는 낡은 담요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오늘 이상하게 낯익은 사람이 문 앞에 있었던 것 같더라. 진호는 설거지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혹시 이웃집 분 아니에요? 글쎄다.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그래. 옛날에 아득히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그 말에 진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가끔 영화처럼 말해요.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여전히 창밖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김준석, 아니 당시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 청년이 비 맞은 채 초인종을 눌렀던 그날 밤이었다. 어디 가세요? 잘 데 없어요. 잠깐이라도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당시의 청년은 아무것도 묻지 않던 그 여인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었다. 그리고 영자 역시 그날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 다음날 아침 김 회장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손에는 검은색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귤 몇 개와 찐 고구마 그리고 조그마한 유자차 병이 들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살짝 노크를 했다. 누구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어제 길을 헤매다 들렀던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진호가 먼저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호는 상대를 살폈다. 어제 골목에서 어렴풋이 보였던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단정한 말투, 맑은 눈빛, 그리고 손에 들린 따뜻한 차병. 아, 어제 오신 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좁지만 뒤에 따뜻하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은 햇빛이 드는 창가 덕에 은근히 포근해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실은 제가 이 동네를 오래전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서요. 어제 이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그 시절 생각이 나서 영자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혹시 이름이 준석 씨의 준석이었나요? 그 순간 김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억하시네요.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시간이 정지된 듯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에 잠겼다. 진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웠고 영자는 오래도록 묻어뒀던 무언가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자신이 왜 다시 이곳을 찾게 되었는지 그 대답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그건 빚이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빚.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받은 한 끼 밥 아직 못 갚았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진호는 오래도록 잠에 들지 못했다. 그는 방구석에서 먼지를 털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 안에 끼워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흐릿한 그 사진 속에는 지금 방 안에 함께 있는 그 남자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함께 있었다. 진호는 그제야 느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방 안에는 보리차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영자 여사는 번호 앞에 앉아 차를 시키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부엌 정리를 도왔다. 엄마, 어제 그분 진짜 엄마가 말하던 그 사람이야. 영자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기억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마음을 찔렀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번졌다. 맞아. 그때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한 사람. 이제는 이렇게 돌아왔네.
참 인연이란 게 희한해. 그 순간 문 밖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어제 저녁 놓고 간 우산이 있어서요. 진호가 문을 열자 김 회장은 여전히 그 단정한 차림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엔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 아, 우산뿐만 아니라 이거 드리려고요. 어제 빵만 드신 것 같아서 간단히 죽 좀 끓였습니다. 안에 넣어왔습니다. 죽통을 받아든 진호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향긋한 들깨죽 냄새가 봉지 밖으로도 새어나오고 있었다. 직접 끓이신 거예요?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익히게 되더라고요. 영자는 죽통을 받으며 말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때도 들깨죽 좋아하셨잖아요. 그 말에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김 회장은 자주 그 골목에 머물렀다. 그는 절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진호와 영자 모자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하숙집에 수도가 새면 수리했고 전등이 나가면 사다리를 꺼내어 갈아주었다. 빨래줄이 끊기면 묵묵히 새 밧줄로 연결했다. 그 손놀림은 익숙했고 그 자세는 겸손했다. 어느 날 진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는 아니, 혹시 예전엔 무슨 일 하셨나요? 김 회장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많은 일을 했죠. 막노동도 가르치는 일도, 장사도,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잠시 했습니다. 근데 결국 남는 건 누군가 덕분에 내가 버텼다는 기억뿐이더군요. 그 말은 진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엄마의 희생과 따뜻한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더욱 와닿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메뉴는 단출했다. 멸치볶음, 김치전, 된장찌개. 하지만 진호는 말없이 그 식사를 오래도록 음미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찬찬히 밥을 씹었다. 오늘은 정말 오래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영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예전처럼 살면 돼요. 뭐 대단한 건 없어도 마음만 따뜻하면 되잖아요.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 조그만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나간 인연의 복원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호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다. 어쩌면 운명이 준 또 하나의 가족일지도 모른다. 몇 주가 흘렀다. 김 회장은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던 채 소리 없이 진호와 영자 여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손길에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놓이지 않는 감정이 계속 남아있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걸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계시는 걸까? 어느 날 진호는 우연히 김 회장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 표지엔 흐릿하게 적힌 글자 은혜는 갚는 것보다 잊지 않는 것이 먼저다. 그 밑엔 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김준석 회장 전 재산 처분 후 돌연 은퇴 선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예정. 진호는 숨이 턱 막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남자, 매일 자신과 엄마에게 죽을 끓여주고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던 그 사람이 바로 그 김준석이었다. 손이 떨렸다. 진호는 혼란스러웠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집 앞에서 이 조용한 골목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고 김 회장은 부엌에서 손수 만든 유자차를 끓이고 있었다.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골목의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다. 수첩 봤습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언젠간 알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 숨기셨어요? 김 회장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돈명의 권력.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의 마음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이어갔다. 당신 어머니가 제게 처음 밥을 줬을 때 전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밥 한 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진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비난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 사람은 우리를 동정한 게 아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럼 이제는 떠나시려는 건가요? 그 질문에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떠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느낄 때죠. 아직 난 여기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처음으로 김 회장을 아버지처럼 느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또 다른 가족. 그들은 말없이 별이 뜬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소리 없이 다가와 마음을 데워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빛처럼 흐르고 있었다. 봄이 완연했다. 대전 외곽의 낡은 골목도 따뜻한 햇살에 푸르스름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엔 어느 순간부터 묘한 공허함이 싹트고 있었다. 김 회장 아니 준석 아저씨는 어느 날 아침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문 앞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한 장의 메모만 들어 있었다. 이제 진호 씨가 걸어갈 차례입니다. 저는 그저 길을 닦았을 뿐입니다.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하긴 쉐린으로부터. 하긴 그는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그냥 배우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웠다. 며칠 뒤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작은 공터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어디선가 낯익은 간판이 보였다. 진심식당. 누구나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곳. 하얀 바탕에 검은 붓글씨. 그리고 조그맣게 적힌 작은 문구 하나. 이 식당의 운영은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진호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간판 옆에는 한 노인이 벽돌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 어딘가가 익숙했다. 혹시 아저씨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식당 공사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곳이 우리 동네의 밥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는 알 수 있었다. 그가 김준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유도. 며칠 후 진심식당이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몇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이어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줄을 섰다. 진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돌보고 있었고 영자 여사는 장국 냄비 앞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구석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엔 늘 빈 의자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곳은 누구도 앉지 않았다. 앉을 수 없었다. 그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한 사람의 자리였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이 의자는 왜 비워놨어요? 진호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기 밥상을 처음 만들어준 아저씨 자리예요. 언제 다시 와서 드셔도 된다고 우리가 항상 남겨두는 거예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저씨 꼭 천사 같았겠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천사는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밥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식당은 단순한 밥집을 넘어섰다. 누군가는 기부를 했고, 누군가는 반찬을 나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청소를 하고 갔다. 그렇게 진심식당은 동네 전체의 마음이 모인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로 자라났다. 그리고 여전히 햇살 좋은 창가 자리에는 한 사람의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그 자리는 기억의 자리 그리고 고마움의 상징이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다. 하지만 찾아온 봄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드기 시작했다. 진호는 이제 매일 아침 진심식당 문을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불을 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식당을 단순히 밥 먹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이곳 밥은 속이 아니라 마음을 채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 그곳엔 한 송이의 조화가 놓여 있었다. 이름 없는 꽃, 매주 누군가 갈아주고 가는 말없이 피고 지는 고요한 감사의 표식. 진호는 그 꽃을 보며 때때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오늘도 다녀가셨죠?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식당을 찾아왔다.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교복 셔츠에는 수업 시간에 끄적인 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진호에게 말했다.
여기서 일해도 돼요. 왜? 그냥 누군가 도와줬던 걸 돌려주고 싶어서요. 진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시작이야. 그날 이후 그 남학생은 매주 토요일마다 설거지를 도왔다. 그리고 어김없이 햇살 좋은 날이면 창가 자리에 새로운 조화를 한 송이씩 놓고 갔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꽃이 다시 피어난 김 회장의 마음이라는 걸.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 식당 입구 옆 벽면에는 송글씨로 적힌 따뜻한 문구 하나가 붙었다. 누구나 한 끼는 따뜻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식당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 문구 아래 작은 송글씨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기억합니다. 조용히 다녀간 그 사람 이름 없이도 마음을 남긴 그 사람. 진호는 여전히 매일같이 식당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김 회장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가르쳐준 것은 주는 법이 아니었다. 살아내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호는 그 삶을 매일 밥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어느 봄날 진호는 문득 뒤뜰에 핀 야생화를 발견했다. 작고 연약하지만 기어이 돌틈을 비집고 피어난 꽃. 그는 무릎을 굽히고 그 꽃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짝 지나가며 꽃잎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다녀간 듯한 기척. 말없이도 느껴지는 온기. 그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난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에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세상 어디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도 이름 없이 선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김 회장 아니, 이름 없는 천사는 거창한 말이나 돈이 아니라 한 끼 식사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호와 영자 여사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이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퍼져나간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선한 일을 해오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주세요. 이름 없는 천사 그가 다시 나타나는 파트 2 곧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